그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. 어제 알려졌죠.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인데 김 여사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때 아닌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출근길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.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, 특혜도,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.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.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. 사후통보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감찰 등이나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.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. 진상을 파악해 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권동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행정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사건이 지금 검찰 내에 갈등으로 비화가 되면서요.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일정이 어떻게 조율됐는지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이게 조율이 아마 16일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본격적인 조율은 19일 저녁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 일시와 장소를 합의하기 시작했고 그저께, 그러니까 조사 하루 전에 그저께가 조사 날이죠. 조사 하루 전에 합의가 됐고 조사 토요일 날 오후 30분부터 약 12시간가량 조사가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된 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만입니다. 행정관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?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보여지는데요. 다만 이 문제가 지금 김 여사 입장에서는 사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논란을 하나라도 좀 줄이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양보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. 다만 이렇게 논란을 하나 줄이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라는 부담 요인을 또 하나 안고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조금 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. 주가 조작 사건 조사가 시작된 게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이고요. 그다음에 8시 30분, 그러니까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8시 30분부터 명품백 의혹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 조사가 모두 진행이 되고 나서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. 사후 보고. 사후 보고에 검찰총장이 매우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송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 검사들은 원래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기본이잖아요.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? 일단 지금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?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그 명품 가방 사건인데요.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이죠.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등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습니다. 이 수사 지휘가 그 뒤에 3명의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도 모두 다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다. 고요.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아마도 검찰총장에게 사후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토요일에 밤 8시 반 정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밤 11시 정도라고 하니까 그것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는다고 하니까 뭐 보고를 하고 또 보고를 들은 이후에 검찰에서 나오는 반응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채널A가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요.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앞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. 수용하지 않은 거죠. 공개 소환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겁니다. 장 변호사님, 이 보도를
비춰봤을 때 이 사전 건의가 불발되자 중앙지검장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수행했고 사후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게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언론사가 그 채널A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따르면 여러 차례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. 왜냐하면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을 발동하기가 어려워서 뭐 강제 동행하거나 연행하기가 어려우니 협의를 위해서는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검찰총장은 딱 잘라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. 왜? 국민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인상 받기 어려울 겁니다.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히 이 정부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에도 큰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지금 검찰 국민 응원 받고 있습니까? 신뢰 받고 있습니까? 그렇지 않은 거죠. 그 바로미터가 되는 수사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국민과 동일한 법의 잣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제3의 장소, 보안청사라는 말 제 주변 변호사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합니다. 심지어 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이성윤 의원도 그런 장소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. 그것도 여사 측에서 제안한 장소라고 하는데 공정한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?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이 이런 점을 우려해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격적으로 그 장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보고를 한다. 이런 걸 항명이라고 하는 겁니다. 항명이다.